네, 화면 공유됐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을 위한 뉴트리션 비전 X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피로함을 많이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 피로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에너지 대사가 많이 되니까 쉽게 지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눈이 필요했을 때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더 여름에 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들려요, 오디오 꺼셔도. 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눈과 관련된 질환은 안구 건조증도 있고, 시력이 손상되는 부분, 또 백내장, 용내장 해서 이런 노인성 질환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력 혹은 눈 건강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 뭔지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SNS든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이런 시력 눈물들을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로 인해 이런 황반 변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반 변성은 대부분의 주요 원인은 어떤 우리 눈을 담당하고 있는 시각세포의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뇌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날 때 한번 만들어져서 성숙이 되어지고 나면 손상받았을 때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신체 기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눈도 손상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황반이라는 곳에 변성이 일어나는 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RMCP라고 하는 어떤 눈을 색소 망막 세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재생을 시켜서 이식하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끄지 않으신 분이 있어서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오디오를 다 꺼주세요.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 있으시죠? 음소거 안 하신 분? 이건가? 대부분 다 음소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저 음소거 됐어요? 아니요, 리더님 아직 안 되셔서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다 음소거를 안 하셔가지고 소리가 계속 울리시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현알전이 됐고, 네, 다 됐습니다. 조용해졌죠? 네, 다 음소거해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질문하실 때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화에 의해서 황반 변성이 일어나고 한 번 생기게 되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변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황반 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 시야가 이렇게 뿌옇게 되거나 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여기 가운데 격자무늬 이 가운데 까만 점이 있어요. 바둑판에 네모난 바둑알이 놓인 것처럼 보인다 하면 내 황반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가운데가 시커멓게 보이신다라고 하면 내 눈의 황반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러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황반 변성의 위험 인자들은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고 특히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눈의 황반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혈액 안에 고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여름철에는 이런 과도한 광선 노출, 특히 연예인들이 강한 그 조명 아래에서 어떤 연기를 하거나 본인의 그런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황반 변성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직업상 빛 노출이 심하다. 혹은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눈 건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황반 변성 외에 우리가 또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노화되면서 생기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인데 요즘 백내장 환자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의 수정체가 이제 혼탁해지고 거기에 뭔가 이물질 같은 게 끼어 있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백내장도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백내장, 환방 변성, 뭐 여러 가지 시력을 보호하는 등 눈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 몸에 눈에 어떤 세포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하나씩 볼게요. 눈 안쪽으로 들어가면 눈 겉에는 각막이 이렇게 있고 눈 속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 망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망막의 겉에 이렇게 RP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이 로놉신, 시각을 어떤 상을 받아들이는 이 로놉신이 전자 신호를 만들어서 요 RP 세포 뒤편에 있는 신경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바라보게 되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RP 세포는 어떤 전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로놉신이라는 이것을 영향을 전달하고 이 다 쓴 로놉신 세포가 어떤 분해되어지거나 손상받았을 때 이런 찌꺼기들, 잔여물들을 제거해주는 기능도 이 RP 세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전달이 괜찮은데 더 잘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빛인데 이런 강한 빛이 이 RP 세포, 이 망막 상피 세포라고 하는데 여기 이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혹은 이 강한 빛에 생긴 활성산소들이 이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면 이 주변의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로놉신이 분리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전기 신호들을 우리 신경세포로 연결해주는 데까지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상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RP 세포가 이런 분해물들을 다 손상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쌓여지게 되고 요 세포가 이상이 되어지면 요 소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상이 다른 쪽에 맺혀지거나 여기가 까맣게 변하는 상을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눈에 이런 로놉신 그리고 이런 RP 세포 사이사이에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안타이옥시던트,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이 안에, 눈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테인과 제아산틴입니다. 이 눈 바깥에 여기가 이제 수정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황반이라는 곳에 이제 망막의 한 부분입니다. 이 황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루테인이나 제아산텐이 노란색을 띠는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곳에 이제 상을 맺히게 되고 이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상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 황반에 이 루테인이 이런 강한 블루라이트,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세포가 빛에 의해서 손상받거나 활성산소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됨에 따라 이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우리 황반 부분에서 점점 소실되어지고 이 성분들은 몸에서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황반이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빛이 들어왔을 때 이 황반이 아까 선글라스처럼 이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놉신,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는 로놉신과 이런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이 제아산틴, 루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미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이렇게 청색 파장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위한 건강을 위한 영양소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눈, 황반에 존재하고 있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되고, 또 황반 색소의 밀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눈부심, 빛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눈부심을 줄여주고 시력의 정확도도 향상시켜 주는데, 이 루테인, 황반의 그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루테인과 이런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의 황반 색소의 밀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실험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루테인만 섭취했을 때도 36% 이상 증가했었고, 또 항산화 비타민과 같이 섭취했을 때는 시너지가 있게 더 많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황반 색소의 밀도가 증가되어진다는 부분. 이 말은 우리가 빛을 막을 수 있는, 빛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선글라스를 우리 신체의 눈 안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루테인을 보충했을 때 이런 황반의 변성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에게 백내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테인과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눈부심에서 의해 회복력, 아까 앞서 보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논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논문에 이제 실린 겁니다. 모유 속에 다양한 종류의 카로티노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루테인과 제아산텐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태아가 이제 태어나서 신생아 때 성장할 때 이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이 생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 성숙되어지고 난 뒤에는 그것을 평생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유 속에도 이 루테인, 중요한 성분이 루테인, 제아산틴이 특별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에는 중요한 이런 그 항산화 기능을 하는 카로티노이드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높고 이런 모유를 아이들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혈장에 그 용도가 유지되어진다는 것도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의 눈 그 망막 그리고 황반 쪽에 이러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잘 밀집되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런 루테인이나 제아산틴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력 저하나 나중에 황반 변성이 일어나는 등 우리 눈 세포의 망막 세포의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영양소는 빌베리 추출물인데 우리가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빛이 나는 부분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면서 눈에 그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망막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한다. 빛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세포의 대사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인체에서 만드는 이런 활성산소들을 부터 우리 망막세포, 손상되어지면 복구가 어려운 망막세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시력, 망막과 각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빌베리 추출물입니다. 또 다른 눈 영양소로 대표적인 게 바로 베타카로틴인데 이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효소에 의해서 비타민 A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 비타민 A는 아까 그 시력을 보호하는 그리고 어떤 신경세포에 우리가 맺은 상을 전달하는 그 전자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로놉신인데 그 로놉신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눈이 좋다,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비타민 A는 각막 그리고 로놉신의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와 점막, 그래서 피부 면역력, 점막의 면역력에도 기능을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안구 건조증 같은 거 있으신 분한테는 이 각막 이런 것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눈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한 혹은 혈중에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백내장 발생률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비타민 C의 항산화 능력
그리고 모세혈관을 탄탄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런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와 아연 구리가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런 황반 변성을 발생률을 낮추거나 시력 상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연구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의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 어떤 황반 변성 진전에 따른 감광성 세포의 파괴를 막아주는 부분, 또 망막 주위의 조직을 파괴하는 부분을 막아주고, 또 망막 하부 혈관 누출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이러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는 비타민과 또 아연, 구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영양 성분들이 우리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연은 우리 인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면서 필요하기도 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특히 아연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눈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 뭐 간, 뼈, 전립선 이런 역에도 이제 고농도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레티놀, 그래서 그 루놉신에 있는 전기 신호로 바뀔 때 이런 레티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A가 레티나로 분리 전환되어지는데 이 아연이 부족하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결핍할 경우에도 야맹증이나 또 뿌옇게 백내장과 같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연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으로 어떤 임상 데이터나 그 기능성이 밝혀져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살펴봤는데 그 모든 영양소들이 바로 의산화의 비전엑스라고 하는 영양제에 다 담아져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비전엑스에는 루테인 제아산틴뿐만 아니라 금자나 추출물에 이 루테인 제아산틴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블루베리와 같은 데서 추출한 빌베리 추출물, 또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C와 아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가 바로 비전엑스입니다. 우리가 비전엑스를 섭취한다라고 하면 눈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거의 다 드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1일 2회 드시면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그 컴퓨터나 혹은 업무량이 빛에 이제 강한 노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반드시 이 비전엑스를 섭취를 통해서 눈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눈을 위한 영양소들은 비전엑스 외에도 또 이제 우리 유산화 제품 중에 특허죠. 유산화의 특허죠. 바로 올리브 추출물인데 이 올리브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는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추출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눈의 항산화 기능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아까 황반 변성이나 어떤 눈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보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비타민 B군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그런 심혈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낮춰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에 황반 변성이나 시력 저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메가3가 이런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팩과 오메가3 그리고 비전엑스를 함께 섭취해 주신다고 하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전반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길게 설명드렸는데 핵심은 여기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화의 비전엑스에는 베타카로틴, 금자나 추출물, 빌베리, 비타민 C, 아세로라, 비타민 C가 이제 아세로라 추출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면서 눈이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성분들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따로 다운받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어떤 비전엑스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비전엑스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